안녕하세요. 2016 주목해야 할 전문 건축가 세 번째 순서로 원애프터의 마준혁 소장님과 안민혁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좀 제가 특별한 순서로 여기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네, 지금 열어보셔도 됩니다. 헌정 식빵입니다. 네. 왜 식빵을 준비한지는 너무 잘 알고. 너무나 잘 아시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소장님 두 분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애프터 안민혁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애프터의 마준혁 소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애프터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 뉴욕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공모전과 건축 프로젝트 2개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2022년도에 들어와서 사무소를 개소해서 저희는 건축 프로젝트하고 공간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서 뭐 전시 기획이나 파빌리온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그 사무소를 내면서 네. 조금 새로운 형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리고 뭐 그냥 저희가 이전에 봐왔던 유형들 건축적 유형들을 보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공간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향하는 건축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풀어나가는 사무소가 아닌 그냥 사람의 삶이나 환경적인 요소나 좀 시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 6년 동안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들 작품은 식빵마루 전에 아키델리에서 다른 성수동에 있는 와인샵부터 봐왔는데요. 그 이후에 쭉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건축 위에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보다도 오히려 설치 미술이나 아니면 파빌리온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대중에 가까이 가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사무소 철학과도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적정을 만들어 나가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마소장이 저희 사무실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사실은 그냥 건축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건축을 통해서 그냥 사회나 경제나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전달하고 이거를 매개체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적인 유형보다는 그런 저희가 기획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리서치를 하고 그런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축가의 역할을 늘릴 수 있는 거에 더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가가 단순히 어떤 브리프를 받아서 설계만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앞단에 나서서 기획부터 뭔가 그런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되게 자유롭게 고민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원애프터는 어떤 일인가요? 저희가 처음에 사무실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뭐 저희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 너무 건축 사무소 이름 같지 않고 오히려 브랜딩의 이름처럼 뭔가 저희의 태도를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짓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짓고 나서의 그 이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고 원애프터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의 태도를 거기에다 담고 그런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한국으로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두 분이 어떻게 사무소를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외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건축 베이스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인류학 전공을 학사 때 했는데 그 대학교 4학년 때 건축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뉴욕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 그때 처음 만나 뵀던 한국인 소장님이 계셨었는데 네. 저는 그 모든 건축가가 그 소장님처럼 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건축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저도 그 소장님처럼 개소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아니셨어요? 아니요 뉴욕에서 활동하시는 한국인 소장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건축하기로 마음 먹고 대학원 갔을 때 이제 안 소장을 대학원에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학생 때 뭐 7년 후에도 뭐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같이 개소하자 이런 말을 했었었거든요. 아, 네. 예, 뭐 코로나도 터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저희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었고 그때 계기로 그냥 사무소를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사실 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공모전도 같이 했었었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생활도 같이 했었었고 그때 정말 늦게까지 남아서 눈 마주칠 때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정말 둘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지 아니까 그때 당시 한 22년도쯤 오픈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현실화가 된 거고. 네. 두 분 오픈하시기 전에 OMA도 계시고 다니엘 리베스킨트 사무실에 계셨는데 어떠셨어요? 해외 경험은 여기 듣고 계신 청취하고 계시는 학생들도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 오래 있지는 않았어가지고 1년 정도 있었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던 일단은 그냥 건축 공부했었을 때 그냥 OMA라는 데를 가고 싶었고 어떻게 기회가 돼서 로테르담을 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막 되게 건축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 아닌데 그 지식을 찾아내는 거에 대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고에 더 집중하는 사무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사실은 많이 그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잘 일을 했습니다. 네. 저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에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사실 처음 갈 때부터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메모리얼 프로젝트들을 많이 한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뭐 GEC 뮤지엄이나 이런 데서 했던 것들을 보고 얼마나 그런 사람의 경험이나 감각에서 그렇게 출발을 해서 디자인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렉처하는 거랑 디자인할 때 그런 태도나 비슷한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에너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약간 어린아이처럼 정말 즐겁게 디자인하고 설계하시고 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그거에 맞춰서 되게 디자인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되게 집요하게 그거를 지키고 그거를 끝까지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일하던 친구들도 이제 사무실 차린 친구들도 꽤 많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나 에너지가 되게 좋아서 지금까지도 사무실 하면서도 다니엘도 그 나이까지 그렇게 하는데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께서 협업하실 때는 되게 성향이 어떠세요? 협업하시는 팀 중에서는 보면 성향이 다르셔서 시너지가 나는 팀들도 있고 예, 이제 어떤 팀은 너무 이렇게 같아서 서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서로 융합되면서 이끌고 가시는 팀도 있고 한데 두 분의 성향은 좀 어떠신 편이세요? 오랫동안 콜롬비아에서도 보시고 하셨다는 말씀 듣긴 했는데 사실은 사무실을 같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능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그 능력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내가 부족한 지점을 이 사람이 갖고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없는 지점을 내가 대신 해줄 수 있을 때 훨씬 더 그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서로 조금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디에 갈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은 그래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젠슨 황이 했던 막 영상들을 봤었었는데 네. 그냥 협업을 했었을 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잘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잘하는 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경영 철학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냥 저희도 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채워주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서로가 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자동적으로 옆에 있으면서 그냥 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수장이 잘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저렇게도 할 수 있네 그러면은 그냥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터득하고 뭐 안수장도 마찬가지로 뭐 저랑 교류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뭐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배워 나가는. 근데 매 프로젝트가 항상 다른 프로젝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최근에 하신 작품들은 제가 뭐 보진 못했지만 하고 계시는 작품 보진 못했지만 기존에 하시던 프로젝트를 보면 항상 매번 다른 에너지로 다른 관심사가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식빵처럼 이제 새로운 피스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분도 그렇게 관심사가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니면 비슷? 사람들이 항상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을 이게 컬렉티브로 모아야지 이게 하나의 의견이 되고 컨센서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사는 조금 다르고 그냥 그거 막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클라이언트가 저희한테 오는 측면에서 운이 좋다는 얘기들도 하고 그다음에 왜냐면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뭐 상업 공간도 있지만 뭐 공장도 있고 뭐 증류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랑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의 코어로 생각하는 그런 건축적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담아보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표면적으로 다를지는 몰라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래도 하고 싶은 말들은 그래도 조금 더 뭐 사회나 문화나 그런 방면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메시지를 최대한 담으려고 합니다. 두 분이 어떠한 프로젝트가 와도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클라이언트들께서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고 이렇게 딱 찾아오시니까 또 이렇게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저희. 네. 저희는 오히려 프로그램이 좀 재밌거나 특이하거나 이랬을 때 더 도전해보고 싶고 더 뭔가 에너지가 도는 것 같습니다.